형, 그 돈은 내가 먼저 받기로 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먼저지. 명절 식탁에서 형제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것도 재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옆에서 며느리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애 셋 키우는데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사업 자금이 급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어머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하던 딸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시댁 다녀와서 음식 준비하고 지금도 혼자 뒷정리 중이었죠. 그날 밤 부모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재산 지혜한테 다 줘야겠어. 한 달 뒤 형제들 앞에 놓인 증여 계약서에는 딸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불공평해요. 하지만 부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명절 식탁에서 벌어진 그날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에게 이번 명절은 악몽이었습니다. 70 중반의 두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척추 협착증으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아버지 김영수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에 3번 병원을 다녀야 했죠. 그래도 자식들 온다니까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허리 아픈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막내딸 지혜가 명절 이틀 전 미리 내려왔습니다. 괜찮아. 얘들이 좋아하는 음식 해줘야지. 지혜는 어머니와 함께 밤늦도록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동그랑땡, 잡채, 전. 거의 20가지가 넘었죠. 명절 당일 새벽 5시, 지혜는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제가 시댁 다녀올게요. 점심 전에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시부모님께 음식 대접하고 부랴부랴 친정으로 돌아온 게 오전 11시였습니다. 이미 두 오빠네 가족은 도착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네는 서울에서, 둘째 준호네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누나 왔어? 고생했네. 응. 시댁 다녀왔어. 아, 나도 처가 다녀와야 하는데 귀찮아 죽겠어. 준호의 무심한 말에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에 집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와, 음식 진짜 많다. 할머니 갈비찜 최고예요. 박순자 씨는 손주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부서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민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옆에서 민준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출이 좀 많아서요. 집 대출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이자만 한 달에 200 넘게 나가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은 그래도 회사 다니잖아. 나는 사업이라 더 힘들어. 요즘 거래처들이 결제를 자꾸 미뤄서 자금 돌리기가 빡빡해. 그래? 사업은 괜찮은 거 아니었어? 김영수 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00 가까이 나가요. 은행 이자 내려면 매달 피 말려요. 식탁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희 대출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돈이 무한정인 줄 알아? 야, 너는 뭔데? 내가 사업 시작할 때 아버지한테 얼마 받았는데 그건 차용이었고 나 다 갚았어. 갚긴 뭘 갚아. 이자도 안 쳤으면서. 형제가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아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애 셋 키우는데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학원비만 한 달에 150이에요. 준호 아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요. 당장 이번 달 결제할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린 대출이자 못 내서 집 날리라고요? 여자들까지 싸움에 가세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들 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야.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형이 더 받아야죠. 무슨 소리야? 요즘 시대에 장남이 무슨 특권이야?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순자 씨는 허리가 아파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싸움에 정신이 팔려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그래, 해봐. 뭔데? 아버지 집 상속받을 때도 형이 더 받을 생각이지? 당연하지. 내가 장남인데. 말도 안 돼. 균등 분할해야지. 김영수 씨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닥쳐. 다들 입 닥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수 씨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너희들, 부모 앞에서 재산 싸움을 하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가. 다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당장. 민준과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지혜만 남아서 울먹이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혜야, 오빠들이 왜 저러니? 몰라요, 엄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김영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명절은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부모님과 함께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지혜야, 너도 피곤할 텐데 그냥 가. 아니에요, 엄마. 제가 다 치울게요. 지혜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그릇들, 냄비들.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거실에 앉아 말없이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뭘 잘못한 걸까? 모르겠어요. 박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얘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드세요. 고맙다, 우리 딸. 지혜는 부모님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들 너무 심했어요. 그래도 내 오빠들인데 오빠는 무슨. 저한테는 하나도 안 물어보면서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김영수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너 시댁도 다녀왔는데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내가 제일 고생했어. 그날 이후 김영수 씨 부부는 자식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민주는 명절 다음날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근데 아버지, 대출권은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어려워요. 김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부모 건강은 묻지도 않았죠. 준호도 사흘 후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응. 그날은 죄송했어요. 근데 아버지,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이번 달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너도 돈 이야기냐? 아버지, 제발요. 이번 달만 넘기면 돼요. 꼭 갚을게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김영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이구나. 반면 지혜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셨어요? 응, 다녀왔어. 검사 결과는 어땠어요? 괜찮대. 약만 잘 먹으면 된대. 다행이다. 아빠 혈당은요? 아빠도 조금 나아지셨어. 엄마 혼자 병원 모시고 다니기 힘들죠? 제가 이번 주 내려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부모님 모시고 가고, 집 청소하고, 냉장고에 반찬 채워놓고 갔죠. 엄마, 이거 데워 드시고, 이건 국이에요. 3일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너무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 지혜는 돈 한 푼 달라는 말 없이 오히려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드세요. 아니야, 너도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자는 따로 있다는 걸. 돈 달라는 아들들보다 묵묵히 부모를 챙기는 딸이 진짜 자식이라는 걸. 어느 날 박순자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재산 정리해야겠어요. 재산 정리? 응.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의미 없어요. 무슨 뜻이야? 지혜한테 다 줍시다. 김영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우리한테 많이 받았어요. 민준이 대학 다닐 때, 준호 사업 시작할 때, 우린 다 줬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지혜는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만 챙겼어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예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지혜가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럼 준비합시다. 두 분은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 달 후, 김영수 씨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재산을 딸에게 전부 증여하고 싶습니다. 전부요? 아드님들은요? 아들들은 제외합니다. 딸 한 명에게만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설명했습니다. 현금과 부동산 합쳐서 약 9억 원 정도 되시네요. 증여세가 상당히 나올 텐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세금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럼 따님께 먼저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들들이랑 같이 알리겠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 씨는 새 자식을 모두 불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면 민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뭔데요? 거실에 새 남매가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있었죠. 아버지, 변호사님은 왜 계세요? 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산 정리요? 응. 집하고 예금, 상가 전부 합쳐서 약 9억 원 정도 돼. 순간 민준과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한테, 지혜한테 준다. 네. 민준이 되물었습니다. 지혜한테 전부 증여하기로 했어. 전부요?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없어.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자식인데. 앉자. 앉긴 무슨.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김영수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공평을 말할 자격이 있니? 무슨. 민준아, 너 대학 등록금 누가 냈니? 그건 너 때문에 우리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았어. 4천만 원. 이자 포함하면 6천 넘게 갚았지.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야, 너 사업 자금은? 아버지, 그건 제가 갚았잖아요. 3천만 원 빌려줬는데 2천만 원만 갚았어. 나머지는 언제 갚을 거니? 그건 여유 생기면. 10년이 지났어. 이자도 한 푼 안 쳤지. 형제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명절날 너희들 우리 앞에서 뭐 했니? 어머니, 재산 싸움했잖아. 부모 앞에서 서로 돈 더 받겠다고 싸웠어. 그건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흥분. 너희 엄마 허리 아픈 거 알고나 있었니? 너희 아버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지는 거 알고 있었어? 민준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너희는 너희 돈 이야기만 했어.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혜야, 김영수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한 번도 우리한테 손 벌린 적 없어. 오히려 우릴 챙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입니다. 현금 3억, 아파트 5억, 상가 1억, 총 9억 원을 따님께 증여하십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건 너무하세요. 너무해. 뭐가 너무하니? 저희도 자식인데 한 푼도 안 주시면 어떡해요? 너희는 이미 받았어. 학비, 사업자금, 결혼자금 다 합치면 억 단위야.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주세요. 기회? 명절날 기회 있었어. 하지만 너희는 우릴 걱정하는 대신 돈싸움만 했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미 결정했다. 다음 주에 등기 이전한다. 김영수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준과 준호는 울먹이며 나갔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오빠들이. 아니야, 지혜야. 네, 잘못이 아니야. 박순자 씨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넌 우리의 자랑이야. 그날 김영수 씨 부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증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 명의로 모든 재산이 이전됐습니다. 민준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 이거 진짜 황당하지 않아? 그러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일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아내에게 전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때 왜 그렇게 나섰어? 시아버지 앞에서 돈 이야기를.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같이 했으면서. 아, 진짜 9억이 날아갔어. 9억. 그럼 어떡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님 때문이야. 형수님이 먼저 말 꺼내서. 야, 내 와이프는 아무 말 안 했어? 둘이 붙어서 난리 쳤잖아. 형제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민준이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나 오빠야. 응, 오빠. 그게 오빠가 잘못 생각했어. 너 혼자 다 받는 건 불공평한 것 같아. 오빠, 나도 원한 게 아니었어. 그래도 그렇지.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 응, 오빠. 내가 장남이니까 반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너 4억 5천. 나 4억 5천. 공평하게.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건 엄마 아빠가 결정하신 거야. 엄마 아빠 늙으셔서 판단력이 흐린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지혜야, 오빠 처지 좀 생각해봐. 대출 이자 때문에 죽겠어. 그건 오빠 문제잖아. 뭐, 너 진짜 혼자 다 먹을 거야? 오빠, 나 먹으려고 받은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모시는데 쓸 거야. 그게 무슨. 오빠는 엄마 아빠 얼마나 챙겼어? 난 매주 내려가서 병원 모시고 가고 집안일 도와드렸어. 오빠는 명절 때도 돈 이야기만 했잖아. 엄마 허리 아픈 것도 몰랐으면서.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준호도 같은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야, 오빠 진짜 급해. 3천만 원만 빌려줘. 오빠, 안 돼. 제발. 이번 달 자금 못 돌리면 나 망해. 그건 오빠가 해결할 문제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오빠인데? 오빠,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 받았잖아. 그건 갚았잖아. 2천만 원만 갚았어. 1천만 원은 어디 갔어? 오빠도 이제 스스로 해결해. 준호는 화가 나서 욕을 했습니다. 너 진짜 독하다. 형제 사이에. 형제 사이? 오빠는 언제 날 형제로 대했어? 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제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부모를 무시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부모님을 위해 작은 집을 한 채 더 마련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어때요? 병원도 가깝고 공원도 있어요. 지혜야, 이건 너무 큰데. 아니에요.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지혜는 부모님을 새 집으로 모셨습니다. 20평대 작은 아파트였지만 병원이 가까웠고 관리하기도 편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주일에 3번은 올게요. 병원도 모시고 가고요. 지혜야, 내가 너무 힘들겠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혜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3번 내려왔습니다. 병원 진료, 장 보기, 청소, 요리, 모든 걸 도와드렸죠. 우리 딸 때문에 우리가 왕 같네.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지혜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모님 병원비를 충당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결국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혜야, 수술비가 1,500 넘게 나왔는데.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처리했어요.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당연한 거예요. 김영수 씨도 신장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주 3회 투석하시래요. 그럼 비용이 걱정 마세요. 다 준비돼 있어요. 부모님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한편 민준과 준호는 여전히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결국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당신,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어. 일단 퇴직금으로 대출 좀 갚아야지.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이미 지혜한테 다 주셨잖아요. 민주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준호의 사업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오빠, 정말 파산이에요? 응.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럼 빚은요? 3억 정도 남았어. 어떡해요? 모르겠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전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달 후. 민준이 먼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왔니?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지혜가 잘 챙겨줘서. 민주는 부모님 얼굴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건지. 그리고 두 분 모두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됐어요. 돈만 생각하고. 부모님은 생각 안 했어요. 김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나는 내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길 바란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말만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민주는 그날 이후 한 달에 2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실패 후 취직을 했고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작지만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 쓰거라.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고맙다. 형제들은 변했습니다. 늦었지만요. 지혜는 여전히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어느 저녁 내 식구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지혜 덕분이지. 저희도 이제라도 돕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들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돈으로 보답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챙겨주는 게 더 중요해. 알겠습니다, 아버지. 박순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건 딱 그거였어. 진심, 어린 관심. 그날 저녁 가족은 화해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민준과 준호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재산을 지혜한테 준 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재산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렸고 형제들도 변화의 기회를 얻었죠. 당신, 우리 결정 잘한 것 같죠? 그래, 잘했어. 지혜 같은 딸을 둬서 복받은 거예요. 맞아. 우린 정말 복받았어. 두 분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님께 효도는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짜 효도입니다. 재산보다 더 큰 유산은 바로 관심과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은 모두 가상이며 교훈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